스포츠. No problem. 화요일 저녁에는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 PD와 김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 스포츠의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뭐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오늘 아주 멋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신경 좀 쓰시는 건가요, 이제? 아유, 아닙니다.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정 PD와 김 기자의 주간 MLB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양현종 선수 때문에 저희가 이 순서를 좀 앞으로 이렇게 당겼는데요. 네. 드디어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렀네요. 예, 36번을 달고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했습니다. 이 선발이었던 텍사스의 조던 라이스가 2.2이닝 동안 7실점하면서 무너지면서 3회 초에 좀 이른 시간에 등판을 했죠. 예. 7대4로 리드당하고 있는 투아웃 주자 2, 3루 상황에서 등판을 해서 첫 이닝부터 좀 잘 막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경기 총 기록은 4와 3분의 1이닝 동안 5피안타 1삼진 2실점 기록을 했고 근데 팀 내에서 바라고 있는 세컨 텐덤, 그러니까 선발 투수에 뒤이어 나오는 자리로서는 아마 최고의 투구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4이닝 넘게 던지면서 투구수가 66개였거든요. 네. 선발 조던 라이스가 77개를 던졌던 거에 비하면 매우 만족스러운 데뷔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발보다 더 길게 던진 거죠? 그랬죠. 네. 예전에 뭐 이제 중간에 네. 믿음직하다, 중간이다, 그래서 미들맨, 그렇죠. 롱맨 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네. 잘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꽤나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투구 내용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오늘 4와 3분의 1이닝 던지면서 양현종 선수 투구수가 66개였고요. 네. 그중에서 44개, 그러니까 정확하게 3분의 2를 스트라이크를 던졌습니다. 네. 그리고 직구 최고 구속이 시속 90.8마일, 시속 146km를 기록을 했고요. 예. 4회와 5회까지는 주자를 한 명도 출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6회에 이 오타니 쇼헤이와 이제 3루 타자로 맞대결을 펼쳐서 거기서 이제 기습 번트 한타를 맞고 나서 거기서 이제 그 제러드 월시에게 1타점 2루타를 맞았죠. 네. 그러면서 이 커리어 첫 번째 이 메이저리그에서 실점을 허용을 했고, 그렇지만은 또 곧장 이 저스틴 업턴을 또 첫 탈삼진을 잡아냈고, 또 이 알버트 푸올스를 또 땅볼로 네. 잡아내면서 이닝을 마무리했거든요. 그리고 7회에 이 호세 이글레시아스에게 홈런을 맞았는데 이것도 사실 실투라기보다는 이글레시아스가 잘 쳤어요. 그렇죠. 잘 떨어진 슬라이더였거든요. 상당히 잘 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양현종 선수가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쟁력을 과시했던 면에서 아주 긍정적인 투구 내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가 볼넷이 없었다는 점. 네. 그렇죠. 이 부분도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이 우드워드 텍사스 감독도 이 양현종을 이 데뷔시킬 좋은 상황은 사실 아니었는데 네. 효과적인 투구로 많은 이닝을 소화했다. 이렇게 호평을 또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양현종 선수가 또 이번 이 어떻게 보면 이 데뷔 첫 투구를 잘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갖게 했던 오늘 첫 투구였습니다. 4이닝 넘게 던졌는데 66개면 참 경제적인 피칭한 것 같고 네. 잘 던졌습니다. 네. 텍사스가 5월 12일까지 휴식 없이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도 사실 이 콜업이 오후 2시에 갑자기 경기장으로 오라고 통보를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지금 변수가 많은 텍사스의 투수진인데 예. 나름 에이스라고 꼽혔던 아리아라 고에이 선수도 어제 2이닝 만에 강판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텍사스의 누수가 좀 많다 보니까 양현종 선수가 26인 로스터 위치를 계속 유지한다면은 분명히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더 보완은 아니고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직구랑 체인지업은 굉장히 좋았는데 네. 우타자 상대로 슬라이더를 던지다 아까 피홈런을 맞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슬라이더가 아닌 커브를 좀 더 가다듬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경기 후에 양현종 선수도 인터뷰에서 네. 이 캠프 때부터 투수 코치가 커브를 계속 칭찬해줬는데 오늘 안 던졌다. 앞으로 이 커브의 구사도를 좀 늘려서 타자들이 까다롭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인터뷰를 한 거 보면은 이제 우타자를 상대로 하기 위해서 커브의 활용도를 좀 늘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갑자기 예. 이렇게 콜업을 해서 그렇죠. 올라와가지고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마운드에, 그것도 빅리그였잖아요. 네. 빅리그 마운드에 올랐다는 것 자체도 참 대단한 일이었고요. 경기 그렇죠. 끝나고 나서 이 류현진 선수가 또 양현종 선수에게 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요. 예, 콜업 축하한다, 잘 던졌다, 이런 또 메시지가 이제 형한테 왔다면서 또 형의 부상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또 서로 덕담을 건넨 모습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형의 부상이 있었어요. 네. 류현진 선수 자진강판을 했죠. 그렇죠. 이 템파베이전에 선발 등판해서 무실점으로 잘 던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4회 투아웃에 마고에게 안타를 허용한 이후에 네. 갑자기 이제 자진강판 사인을 보내서
감독까지 올라와서 체크할 정도로 굉장히 좀 긴장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경기 전에 불펜 피칭 때도 불펜 피칭을 한 번 중단한 적이 있었고 경기 내내 이 떡아웃에서 류현진 선수가 오른쪽 다리를 계속 스트레칭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저도 이제 가끔씩 야구를 하다 보면은 이 피칭을 오래 하다 보면은 디딤발인 류현진 선수에게는 오른쪽이 되겠죠. 왼쪽이나 오른쪽 엉덩이 근육이 네. 뭉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후속 보도를 봤을 때도 둔근 긴장, 그러니까 이제 엉덩이 쪽 근육의 긴장이다. 이런 부분들을 봐서 이제 한두 번 정도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사실 이번에 뭐 모든 운동이 이제 하체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체에서부터 이제 힘이 끌어올라서 딱 던지는 건데 투수가 그 둔근을 쓴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쪽 근육이 중요한가 봐요. 그렇죠. 엉덩이 바로 밑에 있는 근육. 그렇죠. 예, 몬토요 감독 가슴이 뭐 철렁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토론토 마운드가 선발진이 특히나 이 시즌 초부터 계속해서 이제 부상자들이 있었죠. 그렇죠. 뭐 모비레이가 한 차례 빠졌다가 돌아왔고, 뭐 레이트 피어슨, 뭐 조이히, 뭐 로스 트리플린까지 맞습니다. 이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가 이제 다시 또 복귀하는 선수들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선발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몬토요 감독의 고민이 계속해서 깊어졌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1선발이었던 류현진 선수가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자진강판을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몬토요 감독 입장에서는 상당히 철렁했겠죠. 네. 경기 끝나고 나서도 이 류현진 선수의 몸 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고 그래도 이제 그는 괜찮을 것이다. 네네. 잘 걷는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애써 또 많이 또 이 위안을 삼는 그런 어떤 모습도 있었습니다. 정 PD, 그러니까 뭐 류현진 선수가 큰 부상은 아닌 거죠? 예, 이게 이제 그 현지 보도에서 한 번은 스프레인 즉 염좌라고 잘못 보도가 된 적이 있어서 약간 긴장을 하셨을 텐데 네. 실제로는 이 스프레인이 아니라 스트레인 즉 그 긴장 증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그보다 경미한 일종의 근육 뭉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2014년에도 이 류현진 선수가 둔근에 이제 긴장이 와서 15일 동안 이제 부상자 명단에 등재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열흘 정도는 로테이션을 결장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뭐 안심입니다. 근데 네. 좀 아쉬움이 남는 게 그날 잘 던졌어요. 그렇죠. 예, 템파베이를 상대로 시즌 2승을 딱 거둬들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 전까지 투구 내용이 정말 좋았죠. 뭐 하이 패스트볼, 커브, 체인지업 전체적으로 어떤 스트라이크 존 상하를 활용한 네. 그런 어떤 이 투구 내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러면서 3과 3분의 2이닝 동안 피안타 3개, 볼넷 1개만 내주고 삼진은 5개 무실점 호투를 했거든요. 네. 네. 좀 승리를 거두지는 그러니까 승리 투사 되지는 못했지만 네. 그래도 평균 자책점을 이제 낮추는 그런 투구를 했고 또 팀이 또 5회 딱 점수 1점을 내는 바람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대0으로 이 경기에서 토론토가 승리를 했었거든요. 이야. 그래서 류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던 한 이닝만 더 던져서 그렇죠. 네, 좀 승리 아쉬웠던 투수가 될 수 활약이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템파베이를 상대로 한다 보니 템파베이에는 또 우리 최지만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네, 최지만 선수가 1일 날 예. 무릎 수술을 받고 지금 훈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경기에 출전은 할 수 없지만 아직은 네, 곧 시뮬레이션 경기에서 이제 몸을 풀고 이번 주말에 홈구장인 트로피카나 필드에 합류를 해서 트리플 A가 이제 5월 초에 개막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실전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세인트루이스로 가보겠습니다. 김광현 선수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첫 승을 했군요. 예, 투구 내용도 일단 굉장히 좋았죠. 신시내티전에 등판해서 5와 3분의 2이닝 동안 피안타 5개 했는데 삼진 8개 잡아내면서 네. 1실점으로 승리를 따냈고 이날 잡아낸 삼진 8개가 개인 최다 탈삼진 기록이었고요. 이 중에 6개를 무려 슬라이더로 잡아냈습니다. 우타자든 좌타자든 가리지 않고 슬라이더를 활용하는 모습이었는데 페스트볼은 높게 요즘 이제 유행하는 하이 페스트볼을 하이 이용했고 슬라이더를 낮게 떨어뜨리면서 이날 이제 그 신시내티 타자들의 헛스윙을 무려 15번이나 유도했다는 점이 이제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슬라이더의 삼진은 모두 헛스윙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김광현의 주목인 슬라이더가 이제 다시 되살아난 그런 등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외적으로도 조금 의미를 분석을 해드리면요. 네. 이날 김광현 선수가 등판한 게 이 홈팬들 앞에서 처음 투구를 한 거였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 그렇네요. 때문에 예. 무관중으로 경기하는 상황에서 김광현 선수가 투구를 하다가 네. 홈팬들 앞에서 첫 투구를 했는데 거기서 탈삼진 8개 잡고 승리 투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경기 끝나고 나서 실트 세인트루이스 감독도 우리 선수단은 김광현을 보면서 긍정적인 자세를 배우게 됐다. 그는 정말 강하고 좋은 사람이다. 네. 이 말은 그 전에 김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하고 나서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죠.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최근에 또 부상 이슈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돌아와서 이렇게 또 좋은 투구 내용을 펼쳐 보인 것에 대한 이 실트 감독의 이 신뢰
있는 그런 어떤 이 발언을 보면 이 김광현 선수가 이 시즌 초반에 아주 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올 시즌도 아주 기대하게 만든 그런 투구였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투구뿐만 아니라 사실 타구도 기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등학교 시절에 워낙 원맨 쇼였으니까 네. 그렇죠. 타자로서도 굉장히 좀 실력 있는 타자 아니었습니까? 결국 그렇죠. 안타를 만들어냈는데 전 인터넷으로 봤어요. 그러셨어요. 예, 내야 안타였죠. 맞습니다. 거의 약간 번트낸 것 같은 그런 내야 안타가 됐는데 이게 메이저리그 첫 안타뿐만 아니라 KBO 리그에서 김광현 선수가 간혹 타석에 들어선 적 있지만 안타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 안타가 언제인지 제가 찾아봤더니 네, 언제였어요? 2006년 10월 20일. 당시 이제 안산공고 안산공고 고등학생으로서 이 전국체육대회 장충고전에 등판을 해서 이제 타석에서 친 안타가 그러니까 15년 만인 거죠. 15년 만에 안타를 쳤습니까?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와. 참고로 김광현 선수의 타율은 4할 1푼 5리 역시 소위 말하는 강타자였네. 강타자였죠. 예.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김광현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팀인데 지구 1위 가기는 좀 갈 길이 멉니다. 지금 미러키와 승차가 2게임 차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필라델피아의 경기에서 애덤 웨인라이트가 올라왔는데 오늘 완투를 했습니다. 9이닝 동안 6피안타 8탈삼진에 2실점 완투를 했는데 세인트루이스가 1대2로 졌어요. 그래서 지금 패전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김광현 선수가 현재 이제 등판 일정으로는 오는 30일에 이 필라델피아와 4연전 마지막 경기 등판 일정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지금 홈에서 이제 좋았던 이 투구 첫 승을 앞세워서 이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이번에 김하성 선수 소식을 들어보죠. 지난 한 주 어땠나요? 대타로 출전해서 삼진을 당한 게 이제 유일한 기록인데 여전히 좀 빠른 공에 대한 대처가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어요. 이게 KBO 리그에서보다 물론 공도 빨라졌지만 그보다도 그 빠른 공이 그냥 들어오질 않고 굉장히 좋은 무브먼트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확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 변형 패스트볼에 대한 대처가 좀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리고 타티스 주니어가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기회가 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타티스 주니어가 지난주가 LA 다저스와의 3연전 기록만 놓고 보면요. 네. 홈런 5개 쳤고요. 최근 7경기 타율이 3할 8푼 5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엄청난 지금 이 타선에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뭐 크로네노스라든지 다른 이제 주전 자원들도 워낙 지금 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김하성 선수가 현재 뭔가 이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바우어에게 홈런을 쳤는데 네, 타티스 맞습니다. 주니어가 네. 뭔가 SNS에서 뭔가 좀 오갔나 봐요. 이게 이제 그 바우어 선수가 시범 경기 때 눈 감고 공 던지면서 도발하는 듯한 세리머니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타티스 주니어가 홈런을 치고 눈 감고 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약간 도발을 했는데 네. 그걸 보고 또 SNS에다가 사인 훔쳤냐 이러면서 또 도발을 했더니 타티스 주니어가 이제 바우어의 얼굴을 들고 있는 사진을 또 합성해서 올리고 이게 이제 둘이 약간 티격태격하는 느낌이 있는데 네. 이번에는 또 이제 바우어가 세리머니를 또 바꿨습니다. 삼진을 잡고 나서 이제 타자를 베어버린 다음에 칼을 칼집에 꽂아놓는 듯한 세레모니. 이걸 또 시작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약간 그 예전부터 메이저리그가 배트플립이라든가 이런 세레모니에 굉장히 보수적이었는데 젊은 선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세레모니를 좀 더 즐기는 그런 문화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네. 배트플립은 이제 저희 청취자들 중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빠던. 그렇죠. 네. 치고 나서 배트 던지는. 빠다 던지기. 예. 이런 거 정말 불문율이었잖아요. 근데 요새 젊은 선수들은 MLB에서도 종종 과감하게 하고 있죠. 과감하게 그렇죠. 하더라고요.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네. 주간 MLB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스포츠 이슈들 짚어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어다 올게요. 감동의 순간을 즐기는 시간.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이분들과는 그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심도 깊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 PD와 김 기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또 일간스포츠의 김지한 기자입니다. 정말 어떤 종목도 이렇게 쿡 지르면 다 나오시나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종목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그 스포츠 이벤트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네. 이 도쿄올림픽에서 말이죠. 사실 비인기 종목도 올림픽 때문에 막 불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뭐 양궁이 가장 먼저 떠올려지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메달 유망 종목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죠. 꽤 있죠. 네, 뭐 사격, 태권도, 유도, 네. 뭐 구기 종목 중에서는 이번에 또 축구, 야구도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나오고 뭐 핸드볼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런 종목들이 떠올려지고 또 올림픽 하면은 뭐니 해도 저 개인적으로는 육상하고 수영, 그렇죠. 네, 기초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이 종목들이 딱 떠올려지죠. 네.
육상 수영에서 메달이 참 많은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약간 좀 넘사벽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뛰어넘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네. 걱정이 많이 되는데 네. 일본에서는 뭐 무조건 개최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이제 4월 중순부터 이제 관계자 및 선수단에게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참고로 저도 이제 백신 관련 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걱정과 기대가 좀 오가고 있는데, 올림픽에 출전하는 외국인 선수들의 격리를 자가 격리를 2주간 면제해주겠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다만에 입국 전에 여러 검사들을 좀 받고 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해외 취재진들 만약에 이제 김지한 기자님이 가게 되시면 대상이 되겠죠. 일본 입국 후에 2주간 격리가 아직까지는 원칙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이번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이 몇 개 됩니까? 총 33개의 종목이고요. 금메달이 걸린 게 339개입니다. 오. 네, 총 11,000여 명의 선수가 17간 열전에 이제 돌입을 하고요. 이번 올림픽부터는 좀 독특한 게 이 개최지의 정식 종목을 추가할 권한을 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구 소프트볼이 다시 올림픽 정식 종목에 포함이 됐고, 거기에 추가로 들어온 게 스포츠 클라이밍, 서핑, 또 스케이트보딩, 이런 종목들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1개 종목에 177명의 선수단이 출전권을 확보를 했고요. 앞으로 한 2달여간 여러 예선을 통해서 총 27개 종목 340여 명의 출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 7개를 따서 톱10에 드는 것을 목표로 잡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메달 종목이 양궁이 아닐까 해서 오늘은 이제 양궁 이야기를 좀 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팀 되는 게 올림픽 메달보다 더 어렵다는 이런 아이러니한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야, 여자 대표팀 지금 네, 남녀가 모두 대표팀 선발이 됐죠. 예. 확정이 됐죠. 네, 23일 날 원주 양궁장에서 열린 국가대표 최종 평가전을 통해서 여자는 강채형, 안산, 장민, 맞습니다. 그리고 예. 남자는 김우진, 오진혁, 김재덕 선수가 이제 선발이 됐습니다. 남자부에서 이승윤 선수, 그리고 여자는 유수정 선수가 아쉽게 4위로 탈락을 하게 됐는데, 이 취재 영상에 보니까 유수정 선수가 마지막에 그 샷이 끝난 이후에 류수정 코치와 이제 성만 비슷하면서 좀 다른 네. 류수정 코치랑 껴안고 우는 모습을 제가 또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리오올림픽 당시 저희가 방송했던 이 숫자의 게임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잖아요. 네, 참 대단한 다큐였죠. 맞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강채영 선수가 똑같이 이제 4위로 탈락하고 우는 모습이랑 정확히 오버랩되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그 강채영 선수 이번에는 또 1위로 국가대표가 되는 걸 보니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절치부심했군요. 네, 그러니까 이 그렇죠. 선발전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일단 리오올림픽 멤버 당시에 우리가 전 종목 속건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6명 중에서 살아남은 선수는 남자부의 김우진 선수 1명이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남녀 선수 다 합쳐서 198명이 작년 10월부터 선발전 3번, 그리고 평가전 2번. 야. 그렇게 해서 지금 6명을 지금 뽑은 건데, 이 7개월 동안에 쏜 이 선수들이 쏜 화살이 약 한 3,000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 6명이 이렇게 뽑혔다는 거는 진짜 바늘구멍보다 더 뚫기 힘들다. 그런 이 속설이 맞을 정도로. 그러니까 남녀 양궁 선수들이 네. 1위부터 한 10위, 우리나라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 누구가 1등으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반대로 누가 떨어져도 이상하지 이상하지 않죠.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렸겠죠. 근데 제가 아까 그 강채영 선수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세계 랭킹 1위라면서요. 맞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제 나는 국가대표다 코너에 출연해서 출연했죠. 네, 저희랑 만난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에 올림픽 연기되기 전에 최종 선발전 때도 1위였고, 네. 이번에도 선발전 1위를 차지하면서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산 선수가 여중생 때부터 굉장히 천재로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전국 대회를 석공을 했던 선수인데,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세계 선수권 간발의 차로 대표에 자꾸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예. 드디어 올림픽에 출전이 됐고, 드디어. 또 이 선수가 또 재밌습니다. 이 장민희 선수는 아마 좀 많은 분들이 안 들어보셨을 텐데 아직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인천대 소속인데 여기가 지금 전용 연습장이 없어가지고 주말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이 좋다 그래요. 보통 40파운드 정도의 활을 쓰는데 여자 선수들이 네. 44파운드까지 쓰거든요. 그리고 이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장소가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부는 해안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거운 활을 쓰는 장민희 선수가 저는 이번 올림픽 때 좀 돌풍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듭니다. 예상 딱 했습니다. 예, 적어놨습니다. 네. 예, 정 PD. 네. 좋습니다. 자, 남자부도 설명해 주시죠. 네, 남자부 같은 경우에는 그 김우진 선수, 오진혁 선수 이 두 선수는 과거에 올림픽 금메달 땄던 경험이 맞습니다. 있죠. 예. 예, 그렇지만은 이 같이 이제 그 3위로 막차를 탔던 이 경북 1고의 김재덕 선수,
고등학생입니다. 또 이 배점을 이제 이승윤 선수와 동일했는데 평균 기록에서 앞서서 아주 그 극적으로 이제 선발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가 또 좀 내심 어떤 일을 이 올림픽에서 해낼지 상당히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80년대 올림픽 때부터 이런 고교 공사들이 신데렐라 스토리들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선수들이 뭐 김순영 선수, 네. 예. 서양순 선수, 서양순 선수 맞네. 예, 이런 선수들이 생길 건데 이 김순영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2000년 시드니 때 또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동메달을 시드니. 따내면서 기쁨을 이제 얘기하는 게 드디어 우리 집에 동메달이 생겼다. 금메달만 있다가 금메달. 은메달은 있네. 그 정도로 대단한 선수였죠. 예. 양궁에서 어떻습니까? 도쿄올림픽에 메달이 하나 더 늘어났다면서요? 네, 원래 개인전, 단체전 해서 4개가 있었다가 이번 도쿄올림픽 양궁서부터는 이 혼성 종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세계선수권이나 이런 대회를 할 때는 각 팀에서 예선전이 가장 그 성적이 좋았던 선수, 남녀 선수 한 명씩 팀을 이뤄서 출전을 했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혼성전에서도 우리가 이제 금메달 딴다면 내심 최대 3관왕까지 네.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양궁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각국에서 진짜 올림픽 때마다 막 견제가 엄청 들어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 출신 코치를 영입해갖고 그렇죠. 그 한국의 훈련을 배우고 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도쿄올림픽 때도 또 그런 모습 많이 보여주겠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실제로 2019년 세계선수권에서 우리나라가 4개의 금메달 중에 하나도 따지 못했거든요. 이게 3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물론 해외 지도자들의 유출도 있지만 장비가 또 외국에서 워낙 발달하는 경우도 또 많고 그런 경우가. 이 야외에서 바람 많은 데서 일부러 경기를 열어서 힘 좋은 서양 선수들의 경기력이 또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에 맞춰서 또 우리나라 선수들도 훈련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맞춤형 훈련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최근에 양궁협회가 이 양궁 그 훈련장에 네. 이 도쿄올림픽 이 테스트 이벤트 때 했던 그 경기장 환경하고 거의 똑같이 만들어서 이 적응력을 높이는 그런 훈련을 했어요. 네네. 뭐 그런 해안가에 위치한 것을 고려해서 뭐 평가전이나 뭐 그런 훈련 경기 이런 것들은 또 비슷한 또 부산의 이제 강서 양궁장에서 경기를 열기도 했고요. 그렇죠. 뭐 경기장에 있는 초고속 카메라, 뭐 레일캠 이런 것도 다 설치를 해놓고 또 그런 어떤 현수막이라든가 뭐 서로 미디어 동선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고려해서 그 세트장을 그대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네. 선수들 입장에서는 미리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제대로 치르고 연습하고 도쿄올림픽을 간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여담으로 저희가 이제 그 양궁 국제신호를 제작을 하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작년에 열렸던 대회에서 똑같이 국제신호랑 똑같은 규격으로 해서 부산에서 대회를 열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 선수들에게 이제 그 레일캠이라든가 초고속 카메라 위치라든가 이런 거를 국제신호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선수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죠. 그리고 그때 나왔던 선수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네, 우리 양궁 대표팀이 되게 어렵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뭐 전 세계적으로 견제가 워낙 심한 종목이고 하지만 네. 우리는 매 올림픽마다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 양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양궁이 그 올림픽 종목 중에서 좀 초반에 그 위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개막식 그 다음 날인 24일부터 바로 메달이 나와요. 그렇죠. 24일에 혼성전 있고 25일, 26일 단체전 그리고 30일, 31일에 개인전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초반에 이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 선수단의 전반적인 이 도쿄올림픽의 어떤 운명도 좌우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양궁 대표팀 늘 해왔던 것처럼 네. 예, 여름 올림픽에서 해왔던 그 모습 그대로 도쿄올림픽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태극 궁사들 초반 분위기를 확 올려주시길 올해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올림픽 리포트 첫 시간 양궁 종목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 또 기대하면서 정 PD와 김 기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 스포츠의 김재한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박태원의 스포츠.